2019년 7월 13일 새벽 3시 47분 영변 핵시설 지하 6층 벙커에서 저는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보이부 특수부대가 총을 쏘고 있었죠. 밖으로 나오자 탱크 5대가 저를 향해 기관총을 쐈습니다. 주머니 속 USB, 북한 핵무기 설계도가 담긴 이것만 지키면 8살 딸 은별이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속에서 저는 달렸습니다. 살기 위해서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무료이니 부담없이 응원 감사드립니다. 2019년 7월 13일 새벽 3시 47분 영변 핵시설 지하 6층 벙커. 붉은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귀를 찢는 경보음. 복도 천장의 경고등이 미친 듯이 깜빡거렸죠. 긴급 대피. 방사능 누출. 전 연구원 즉시 대피하라. 방송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저는 대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달렸죠. 지하 더 깊숙한 곳으로요. 방호복을 입은 채였습니다. 헬멧 안쪽 유리에 김이 서렸어요. 숨이 거칠어졌죠.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제3연구동 B구역 금고. 그 안에는 북한 핵무기 설계도 원본이 있었어요. 우라늄 농축시설, 미사일 탄두, 잠수함발 사탄도 미사일. 모든 것이요. 복도를 달리는데 천장에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졌습니다. 제 방호복 헬멧을 스쳤어요. 아찔했죠. 헬멧에 금이 갔습니다. 방사능 측정기 수치가 급상승했어요. 빨간 경고등이 켜졌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사흘 전 일입니다. 보이부 구국에서 긴급 호출이 왔어요. 저는 소환됐죠. 회색 콘크리트 건물 3층 신문실이었습니다. 한진우 동무. 앉으시오. 보이부 대자가 말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빨간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최고 기밀 표시가 찍힌 봉투였죠. 원수님께서 직접 결제하신 문서요. 그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제게 보여줬어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죠. 한진우 제거. 김정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입니까? 동무가 너무 많이 알기 때문이요. 화성 15형 미사일 실패. 그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하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제가 김정은의 직접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2달 전 일입니다. 김정은이 영변을 방문했어요. 신형 탄두 개발을 점검하러 왔죠. 동무 소형화를 6개월 안에 완성할 수 있겠는가? 원수님,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나 안전검증에 최소 1년이. 변명 말고 6개월 안에 하라. 하지만 원수님, 안전검증 없이는 폭발 위험이. 그 순간 김정은의 얼굴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동무, 당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인가?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과학자의 의견 따위 듣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직 자신의 권력만 중요하다는 것을요. 보이부 대자가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6시 동무는 연구소로 출근하시오. 그리고 평소처럼 일하시오.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것이요. 처리. 그 단어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제거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죽더라도 도면을 가지고 나가겠다고요. 그게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새벽 3시 47분. 폭발하는 지하 벙커 안에서요. 금고 앞에 도착했습니다. 보안 카드를 댔어요. 3주 동안 준비한 위조 카드였죠.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실패예요. 한 번 더 댔습니다. 또 빨간불이요. 제발. 3번째.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금고문이 열렸어요. 안에 서류 뭉치들이 보였습니다. 설계도예요. 저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몰래 준비한 거였죠. 옆 책상에 컴퓨터를 켰어요. 설계도를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1분, 2분, 3분. 복사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쾅!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지하 3층에서였어요. 화염이 치솟았죠.
건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곧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에요. 누군가 일부러 폭발시킨 거예요. 저를 죽이기 위해서요. USB 복사가 70% 완료됐습니다. 조금만 더요. 조금만. 복도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타타탕. 보이부 특수부대였어요. 그들은 연구원들을 쏘고 있었죠. 증거인멸이다. 생존자를 남기지 마라. 동료들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90%, 95%, 100% 복사 완료됐습니다. 저는 USB를 빼서 방호복 안쪽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껐죠. 흔적을 지웠습니다. 비상계단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어요. 총알이 벽을 스쳤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지하 5층, 4층, 3층.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지상층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밖에는 탱크 세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천리마 915 탱크요. 시설 전체를 봉쇄하기 위해서였죠. 적이다. 한진우다. 사살하라. 탱크 기관총이 불을 뿜었습니다. 타타타탕. 저는 연구동 뒤로 몸을 숨겼어요. 총알이 빗발쳤죠. 콘크리트 벽이 부서졌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그때 화재 연기가 바람을 타고 탱크를 덮었습니다. 시야가 차단됐어요. 지금이다. 저는 울타리를 향해 달렸습니다. 철조망을 넘었어요. 손이 찢어졌죠.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뒤에서 탱크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미 숲속이었죠. 그들은 저를 찾을 수 없을 겁니다. 달렸습니다. 계속 달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작은 개울가에 멈춰 섰습니다. 숨을 헐떡였어요. 방호복을 벗었죠. 안쪽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USB가 있었어요. 무사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죠. 도면을 지켰다. 이제 은별이를 데리러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 해요. 어떻게든요. 영변에서 일한 지 18년이 됐습니다. 2001년부터 2019년까지요. 저는 북한 최고의 핵물리학자였어요. 김일성 종합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죠. 당시 26살이었습니다. 조국의 핵무력 강화에 이바지하라. 당이 부름이었어요. 영광이라고 생각했죠. 아내 수진이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진우야, 당신은 나라를 지키는 거야. 2011년 딸 은별이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였어요. 손가락이 10개, 발가락이 10개. 모두 온전했죠. 저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8년이 지나자 모든 게 달라졌어요. 2018년 겨울이었습니다.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죠. 영하 25도까지 내려갔어요. 연구소에는 난방이 없었습니다. 당 간부들만 따뜻한 방에서 일했죠. 저희는 외투를 입고 도면과 씨름했어요. 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석탄 배급이 끊겼거든요. 수진이는 감기에 걸렸어요. 기침이 심해졌죠. 2주일이 지나자 폐렴으로 악화됐습니다. 진우야, 숨쉬기가 힘들어. 저는 수진이를 업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30분을 걸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는 의식을 잃었죠. 의사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항생제가 없습니다. 물만 많이 먹이세요. 항생제가 없다고요? 여기가 병원 아닙니까? 동무, 우리도 어쩔 수 없으노. 약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3일 후 수진이는 숨을 거뒀습니다. 차가운 온돌방에서요. 당시 6살이던 은별이가 엄마를 흔들었어요. 엄마, 일어나. 엄마.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를 흔들기만 했죠. 저는 은별이를 떼어내야 했어요. 온 힘을 다해서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고요. 하지만 더 큰 악몽은 2019년 4월에 시작됐습니다. 김정은이 영변을 방문했어요.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죠.
전날 밤 통보가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원수님께서 오신다. 모든 연구원은 대기하라. 다음날 아침 연구소는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보위부원들이 건물을 에워쌌어요. 저격수들이 옥상에 배치됐죠. 오전 10시 정각, 검은색 벤츠 차량 10대가 도착했습니다. 김정은이 내렸어요. 군복을 입고 있었죠. 저는 보고를 맡았습니다. 화성 15형 미사일 탄두 개발 현황이었어요. 동무 소형화는 언제 완성되는가? 김정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원수님, 기술적으로는 6개월 내 가능하나 안전 검증에 최소 1년이. 변명 말고 6개월 안에 완성하라. 하지만 원수님, 안전 검증 없이는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김정은이 저를 쏘아봤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동무, 지금 당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인가?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죠. 아닙니다, 원수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김정은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어요. 저를 이미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시찰이 끝나고 보위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한진우 동무, 조심하시게. 원수님께서 동무를 주시하고 계시네. 그날부터 감시가 시작됐습니다. 집 주변에 보안원이 배치됐어요. 낯선 남자들이 24시간 감시했죠. 전화도 도청됐습니다. 연구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뒤에 항상 누군가가 따라다녔습니다. 은별이도 눈치챘어요. 아빠, 저 아저씨들 왜 계속 우리 집 앞에 있어요? 몰라, 은별아.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저를 제거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요. 7월이 됐습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제가 설계한 화성 15형이었죠. 발사는 성공했습니다.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쳤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낙하 과정에서 탄두가 분리되지 않았어요. 안전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김정은이 6개월 안에 완성하라고 강요한 결과였습니다. 실패였어요. 이틀 후 보위부에서 호출장이 날아왔습니다. 한진우 동무 7월 11일 오전 9시까지 본부로 출두하시오. 미사일 실패 책임 조사. 저는 그 종이를 보며 알았습니다. 이제 끝이라는 걸요. 그날 밤 은별이를 재웠습니다. 아이는 배가 고팠지만 먹을 게 없었어요. 옥수수 죽도 떨어졌죠. 아빠, 배고파. 미안해, 은별아. 내일 뭐든지 구해올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내일이 있을지조차 몰랐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수진이가 좋아하던 북두칠성이었죠. 수진아, 미안해. 은별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은별이가 있었으니까요. 이 아이만큼은 살려야 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도망치기로요. 도면을 가지고 이곳을 벗어나기로요. 어떻게든 살아남기로요. 7월 11일 출두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은별이를 깨웠어요. 아이는 배가 고파서 잠을 설치고 있었죠. 은별아, 일어나. 응. 아빠, 할머니 집에 가야 해. 왜요? 밤인데. 아빠가 급한 일이 있어. 할머니한테 가 있어야 해. 은별이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아빠가 위험에 처했다는 걸요. 8살밖에 안 됐지만 아이는 영리했어요. 강할머니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새벽 1시였어요. 문을 두드렸죠. 누구요? 저예요, 할머니. 진우입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진우야, 이 밤에 무슨 일이냐? 할머니, 은별이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출장을 가야 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할머니도 아셨죠? 얼마나 갈 건데? 모르겠습니다. 길어질 수도 있어요. 할머니는 은별이를 안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은별이는 내가 잘 돌볼게. 저는 은별이를 봤습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 돌아올 거지? 당연하지, 은별아. 꼭 돌아올게.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돌아올 수 있을지 몰랐으니까요. 은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작고 가벼운 몸이었어요.
얼마나 굶었으면 이렇게 가벼울까요? 은별아, 아빠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아빠. 아이를 놓았습니다. 돌아서 걸었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죠.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새벽 2시, 경비실 앞에 섰어요. 당직 경비원이 졸고 있었죠. 동무 신분증.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경비원이 확인했어요. 야근입니까? 긴급 실험이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어요. 형광등 몇 개만 깜빡거렸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찾았습니다. 철문이 잠겨 있었어요. 보안 카드를 댔죠. 3주 동안 준비한 위조 카드였습니다. 빨간불. 실패예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다시 댔어요. 또 빨간불. 제발. 세 번째.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지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2층, 3층. 공기가 차가워졌어요. 4층, 5층, 6층. 지하 6층 복도에 도착했습니다. B구역이었어요. 최고 기밀 연구 시설이죠. 또 다른 보안문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지문 인식이었어요. 손을 댔죠. 초록불. 문이 열렸습니다. 금고실에 들어갔어요. 거대한 철제 금고가 벽에 붙어 있었죠. 암호를 입력했습니다. 177794 2779년 2월 4일 김정일 생일이었어요.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 서류 뭉치들이 가득했어요. 빨간 비밀 도장이 찍힌 설계도들이죠. 우라늄 농축시설 설계도, 화성 15형 미사일 탄두 설계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설계도,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모든 것이 여기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어요. 32GB짜리였죠. 옆 책상에 컴퓨터를 켰습니다. 스캔을 시작했어요. 1분, 2분, 3분. 진행률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20%, 30%, 40%. 땀이 흘렀어요. 등이 젖었죠. 50%. 그때였습니다. 쾅. 거대한 폭발음이 건물을 흔들었습니다.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졌어요.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긴급 대피. 지하 3층 화재 발생. 방사능 누출. 폭발이었어요. 지하 3층에서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에요. 누군가 일부러 터뜨린 거죠. 저를 죽이기 위해서요. 60%.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군화 소리였어요. 여러 명이요. 그리고 총소리. 타타탕, 타탕. 비명이 들렸습니다. 으악, 살려주십시오. 보위부 특수부대가 연구원들을 쏘고 있었어요. 증거인멸이다. 생존자를 남기지 마라. 70%, 80%.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90%.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B구역을 확인하라. 95%. 손잡이가 돌아갔습니다. 100%. USB를 빼서 방호복 안쪽 주머니에 넣었어요. 컴퓨터를 껐죠. 문이 열렸습니다. 특수부대원 셋이 들어왔어요. 자동소총을 들고 있었죠. 거기서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연구원입니다. 대피하려고. 한진우로군. 찾았다. 그들이 총을 겨눴습니다. 저는 옆 책상을 발로 차 넘어뜨렸어요. 부대원들의 시야가 막혔죠. 그 순간 비상문으로 달렸습니다. 타탕, 타탕. 총알이 문틀을 스쳤어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지하 5층, 4층, 3층. 뒤에서 쫓아왔어요. 놓치지 마라. 지하 2층, 1층. 지상 출구가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앞을 봤습니다. 탱크 세대가 연구소를 에워싸고 있었어요. 천리마 915 탱크 5대였죠. 시설 전체를 봉쇄한 거예요. 적이다. 한진우다.
탱크 위의 사수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기관총이 돌아왔어요. 사살하라. 타타타타탕. 기관총이 불을 뿜었습니다. 총알이 빗발쳤어요. 저는 연구동 모퉁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콘크리트 벽이 부서졌어요. 파편이 얼굴을 스쳤죠.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탱크가 다가왔어요. 궤도 소리가 귀를 찢었죠.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하에서 올라온 화재 연기가 바람을 타고 퍼졌어요. 탱크를 덮었죠. 시야가 차단됐습니다. 지금이다. 저는 울타리를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철조망이 보였어요. 뛰어올라 넘었죠. 손이 찢어졌습니다. 철조망 가시에 베었어요. 피가 흘렀죠.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숲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뒤에서 탱크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나무들 사이였어요. 탱크는 들어올 수 없었죠. 달렸습니다. 계속 달렸어요. 방호복을 벗어던졌습니다. 무거웠거든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작은 개울가에서 멈춰섰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숨을 헐떡였죠.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USB가 있었어요. 무사했습니다. 지켰다. 도면을 지켰어요. 이제 은별이를 데리러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벗어나야 해요. 살아남아야 합니다. 어떻게든요. 함경북도 청진, 영변에서 250km 떨어진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틀을 걸어서 도착했어요. 화물열차에 몰래 숨어 타기도 했죠. 손은 철조망에 베인 상처로 골마 있었습니다. 배는 고팠어요. 이틀 동안 물만 마셨거든요. 가짜 신분증을 썼습니다. 3주 전에 준비해둔 거였어요. 이름은 박철호. 직업은 광부였죠. 청진 암시장으로 갔습니다. 좁은 골목에 노점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중국산 라면, 담배, 술, 옷가지들을 팔고 있었죠. 한 노파에게 다가갔습니다. 검은 늑대를 찾습니다. 노파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누구 소개로 왔소? 소개 없습니다. 하지만 돈은 있습니다. 노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 11시, 청진항 3번 부두, 패선박.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저는 항구 근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낡은 창고 뒤에 숨어 있었죠. 해가 졌어요. 어둠이 내렸습니다. 밤 11시, 3번 부두로 갔습니다. 녹슨 패선박이 보였어요. 불빛 하나 없었죠. 갑판으로 올라갔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누구냐?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철호입니다. 검은 늑대를 찾아왔습니다.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키가 180cm쯤 됐죠. 근육질 체격이었습니다. 35살쯤 보였어요. 난 리철성이다. 용건이 뭐냐? 남한으로 보내주십시오. 리철성이 제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한진우, 영변 핵물리학자. 전국 수배령이 내려졌지. 내 목에 5천만 원이 걸렸어.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놀랄 것 없어. 나는 전직 해군 특수여단이야. 정보는 빠르지. 그럼 저를 넘기실 겁니까? 5천만 원은 큰 돈이지. 하지만 내가 가진 게 그보다 가치다면 거래할 수 있어.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북한 핵무기 설계도 전체입니다. 우라늄 농축, 미사일 탄두, 잠수함발 사탄도 미사일. 모든 게 여기 있어요. 리철성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진짜냐? 18년간 연구한 겁니다. 진짜예요. 그가 USB를 받아들었어요. 한참을 들여다봤죠. 이것만 있으면 중국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받아줄 거야. 망명 신청하면 바로 받아줄걸? 조건이 있습니다. 뭔데? 제 딸도 함께 데려가야 합니다. 영변에 있어요. 리철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변? 지금 그곳은 완전 봉쇄됐어. 군대가 삼겹으로 에워쌌다고. 미쳤나? 딸 없이는 못 갑니다. 불가능해. 그럼 거래도 없습니다. 저는 USB를 다시 뺏으려 했어요. 리철성이 손을 뿌리쳤죠.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방법이 달라. 위험하고 비용도 더 들어. 어떤 방법입니까? 잠수함. 잠수함이요? 폐기 예정인 로미오급 잠수함 하나가 있어. 내가 정비해뒀지. 그걸로 동해를 건너는 거야. 성공률이 얼마나 됩니까? 70%. 하지만 북한 해군한테 들키면 끝이야. 격침당해. 70%. 높지 않은 확률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죠. 언제 출발합니까? 먼저 내 딸을 데려와야지. 사흘 걸릴 거야. 그동안 넌 여기 숨어 있어.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안 돼. 넌 수배자야. 영변 근처만 가도 잡혀. 내 사람이 데려올 거야. 리철성은 작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딸 사진 있나? 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사진을 꺼냈어요. 은별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이름은? 하은별. 8살입니다. 강 할머니 집에 있을 겁니다. 리철성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알았어. 사흘 후 다시 여기로 와.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폐선박 선실에 숨었어요. 3일을 기다려야 했죠. 은별아,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곧 데리러 갈게. 제발 무사하기를. 사흘이 지났습니다. 7월 21일 밤 10시. 폐선박에서 리철성을 기다렸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죠. 문이 열렸어요. 리철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빠, 은별이었어요. 저는 달려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작고 떨리는 몸이었어요. 살아있었죠. 무사했습니다. 은별아, 은별아. 목이 메였어요. 아이도 울었습니다. 아빠, 무서웠어. 이제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리철성이 말했습니다. 영변 봉쇄망을 뚫는 게 쉽지 않았어. 내 부하 둘이 다쳤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나중에 해. 지금 출발해야 해. 물때가 딱 맞아. 우리는 청진항 외곽으로 이동했습니다. 비밀 조선소였어요. 폐선박들이 늘어서 있었죠. 그중 하나가 잠수함이었습니다. 로미오급. 길이 76m, 폭 7m. 낡고 녹슬었지만 작동은 됐어요. 타. 우리는 잠수함에 탔습니다. 탑승 인원은 6명. 저와 은별이, 리철성, 그리고 그의 부하 셋이었죠. 해치를 닫았어요. 금소금이 울렸습니다. 자망 준비. 리철성이 명령했습니다. 엔진이 돌아갔어요. 부르릉 소리가 선체를 울렸죠. 잠수함이 물속으로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깊이 30m, 40m, 50m. 어둠이 잠수함을 삼켰어요. 창밖은 칠흑 같았죠. 목표는 남한 동해안. 거리 250km. 속력 12노트로 가면 약 18시간 걸려. 18시간. 긴 시간이었어요. 은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이는 떨고 있었어요. 아빠, 여기 무서워. 괜찮아, 은별아. 조금만 참으면 안전한 곳에 갈 수 있어. 출발한 지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핑, 핑. 소나의 신호가 잡혔어요. 리철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초계함이다. 북한 해군입니까? 그래. 나진급 초계함. 거리 3km. 발각됐습니까?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가까워지고 있어. 잠수함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엔진 소리를 최소화했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핑, 핑, 핑. 소나 신호가 빨라졌어요. 거리 1.5km. 접근 중이야. 리철성이 깊이를 조절했습니다. 심도 70m로. 잠수함이 더 깊이 잠수했습니다. 압력이 높아졌어요. 선체가 삐걱거렸죠. 은별이가 귀를 막았습니다. 아빠, 이상한 소리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50분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어요. 쾅. 폭뢰였습니다. 수중 폭탄이죠. 잠수함이 심하게 흔들렸어요. 은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저는 아이를 꽉 안았어요. 쾅, 쾅. 연속으로 폭뢰가 떨어졌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어요.
발각됐어. 공격받고 있어. 리철성이 소리쳤습니다. 심도 100m로. 잠수함이 급강하했어요. 귀가 먹먹해졌죠. 쾅, 쾅, 쾅. 폭뢰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선체에 금이 갔어요. 물이 더 많이 샜죠. 이대로는 안 돼. 부상해야 해. 부하 하나가 외쳤습니다. 부상하면 즉시 격침당해. 리철성이 답했어요. 딜레마였습니다. 잠수하면 압력으로 침몰하고 부상하면 총격당하는 거죠. 부상한다. 리철성이 결단했습니다. 전속력으로 남쪽으로 돌진한다. 나만 해역까지 버티는 거야. 잠수함이 수면으로 떠올랐습니다. 해치를 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죠. 바다 위였습니다. 파도가 높았어요. 500m 앞에 북한 초계함 2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전투기였어요. 미그 29 2대가 낮게 날고 있었죠. 전투기다. 기관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다다다닥. 바다의 물기둥이 솟구쳤어요. 잠수함 앞쪽에 총알이 박혔죠. 회피기동. 잠수함이 지그재그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느렸어요. 최고 속력이 15노트밖에 안 됐거든요. 전투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다다닥. 이번엔 선체를 맞췄어요. 구멍이 뚫렸죠. 물이 차고 있어요. 부하가 소리쳤습니다. 은별이가 울었어요. 아빠. 저는 아이를 안고 선실 구석으로 갔습니다. 물이 발목까지 찼어요. 전투기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 접근. 리철성이 화염 신호탄을 쏘았어요. 빨간 불꽃이 하늘로 올라갔죠. 미사일이 신호탄을 쫓아갔습니다. 빗나갔어요. 하지만 두 번째 미사일이 날아왔습니다. 막을 수 없다. 모두가 엎드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라디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북한 잠수함, 이곳은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지금 귀함은 우리 영해에 진입했습니다. 즉시 엔진을 정지하십시오. 남한이었어요. 남한 해역에 도착한 겁니다. 수평선 너머에서 큰 배가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구축함이었어요. 세종대왕급. 거대했죠. 그리고 하늘에서 전투기들이 나타났습니다. F-15K 전투기 4대였어요. 북한 미국기들이 급선회했습니다. 남한 영해를 침범할 수 없었죠. NLL을 넘으면 격추될 테니까요. 미국기들이 돌아갔습니다. 북한 초계함들도 멈춰 섰어요. 경계선에서요. 대한민국 구축함이 다가왔습니다. 북한 잠수함 승조원 여러분, 엔진을 정지하고 손을 들어 올리십시오. 우리가 구조하겠습니다. 리철성이 엔진을 껐습니다. 고무보트가 내려왔어요. 해군 대원들이 타고 있었죠. 탑승 인원 몇 명입니까? 6명입니다. 모두 보트로 이동하십시오. 우리는 고무보트로 옮겨 탔습니다. 잠수함은 물에 잠기고 있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죠. 구축함에 올랐습니다. 해군 장교가 다가왔어요. 신원 확인하겠습니다. 성함은? 한진우입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 연구원이었습니다. 장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한진우, 수배자 한진우입니까? 그렇습니다. 긴급 보고해야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저는 은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는 젖은 옷을 입고 떨고 있었어요. 해군 병사가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아이한테 주십시오. 은별이를 담요로 감싸줬어요. 은별아, 이제 괜찮아. 우리 살았어.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주머니를 확인했어요. USB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USB가 어디 갔지? 물에 빠진 거였어요. 폭격당할 때 떨어진 거죠. 18년간의 연구, 북한 핵무기 설계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아빠? 은별이가 제 얼굴을 봤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도면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은별이는 살았어요. 그걸로 됐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으니까요. 부산 국정원 사무소. 구축함이 부산항에 도착한 건 다음날 오전 10시였습니다. 저와 은별이는 검은색 승합차에 태워졌어요.
리철성과 그의 부하들은 다른 차로 갔죠. 사무소 건물은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달랐어요. 경비가 삼엄했죠.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고 신원 확인을 3번이나 받았습니다. 3층 신문실로 안내됐어요. 책상 너머에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쯤 보였죠. 한진우 씨, 앉으십시오. 저는 북한 담당 김민수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무사히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힘드셨죠? 괜찮습니다. 김 과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진우 씨는 영변 핵시설 연구원 출신, 북한 핵무기 설계도를 가지고 탈북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설계도는 어디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잠수함이 공격받을 때 바다에 빠졌어요. 김 과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USB를 잃어버렸다는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김 과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USB를 찾을 수 있습니까? 물에 빠졌습니다. 동해 한가운데에서요.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직원이 들어왔어요. 손에 투명 봉투를 들고 있었죠. 과장님, 해군에서 보내온 겁니다. 봉투 안에 작은 물건이 있었습니다. USB였어요. 이게 김 과장이 받아들었습니다. 해군 잠수사들이 잠수함 잔해 주변을 수색했답니다. 발견했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입니까?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김 과장이 USB를 꺼냈어요. 물에 젖어 있었죠. 바닷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작동할지 모르겠네요. 시도는 해봐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을 부르겠습니다. 1시간 후 지하 2층 복구실로 이동했습니다. 컴퓨터 장비들이 가득했어요. 포렌식 전문가 셋이 작업했습니다. USB를 현미경으로 살폈어요. 칩이 부식됐습니다. 바닷물 때문이에요. 복구 가능합니까? 시도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30%입니다. 30%. 낮은 확률이었어요. 저는 은별이와 함께 임시 숙소로 갔습니다. 사무소 옆 건물 4층이었죠. 아빠, USB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은별이가 물었습니다. 모르겠다, 은별아. 우리 한국에 못 있어요? 아니야. 우리는 탈북자야. 받아줄 거야. 하지만 설계도가 없으면 제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냥 평범한 탈북자일 뿐이죠.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김 과장이 찾아왔습니다. 한진우 씨, 와보십시오. 복구실로 갔어요. 전문가들이 모니터를 보고 있었죠. 복구됐습니까? 부분적으로 성공했습니다. 모니터에 파일 목록이 떠 있었어요. 우라늄 농축시설 설계도, 복구율 82%, 미사일 탄두 설계도, 복구율 75%,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설계도, 복구율 43%, 전체 복구율은 67%입니다. 전문가가 설명했습니다. 일부 파일은 손상됐지만 핵심 정보는 살아있습니다. 김 과장이 저를 봤습니다. 한진우 씨,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저는 파일들을 확인했어요. 설계도를 열어봤죠. 핵심 부분은 온전했습니다. 우라늄 농축 원심 분리기 설계, 탄두 기폭 장치, 미사일 유도 시스템.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북한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어요. 김 과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대단한 정보입니다. 한진우 씨. 정말 대단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18년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김 과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심각했어요. 한진우 씨, 앉으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북한 정찰총국에서 암살조를 보냈다는 정보가 입수됐습니다. 암살조요? 당신이 가진 정보가 너무 중요합니다. 북한은 당신을 제거하려 할 겁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언제입니까? 이미 한국에 침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빠르면 일주일 안에 움직일 거예요. 은별이는 걱정 마십시오. 보호 프로그램을 가동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경호가 시작됐습니다. 국정원 요원 넷이 24시간 저희를 지켰어요. 숙소 밖에 2명, 안에 2명씩이었죠. 창문에는 방탄 필름이 붙었습니다. 문도 강화됐어요. 은별이가 무서워했습니다. 아빠, 저 나쁜 사람들이 와요? 아니야, 은별아. 여기는 안전해. 저 아저씨들이 지켜주시잖아. 하지만 저도 불안했습니다. 밤마다 창밖을 봤어요. 혹시 누가 오는 건 아닌지 확인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김 과장은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했어요. 북한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노리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은별이를 꼭 안았습니다. USB를 복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목숨이 표적이 됐어요. 과연 우리는 안전할 수 있을까요? 이 긴장 속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은별이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하나원에 입소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경기도 안성.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시설이었어요. 저와 은별이는 2층 가족실에서 지냈죠. 매일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법률, 금융, 취업 준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어요. 은별이는 하나원 내 학교에 다녔습니다.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어했어요. 남한 아이들과 말투가 달랐거든요. 아빠, 애들이 내 말투가 이상하대. 괜찮아, 은별아. 곧 익숙해질 거야. 경호는 계속됐습니다. 국정원 요원 둘이 항상 주변을 지켰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안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북한이 포기한 건 아닐까요? 그게 실수였어요. 10월 13일 밤 11시 30분. 저와 은별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어요. 쾅! 창문이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아빠! 은별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총알 하나가 박혀 있었죠. 문이 박차고 열렸습니다. 경호원이 뛰어들어왔어요. 엎드리십시오.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는 은별이를 바닥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아이를 몸으로 감쌌어요. 밖에서 총소리가 터졌습니다. 타타탕, 타탕, 타탕. 경호원들과 침투자들의 교전이었어요. 은별이가 울었습니다. 아빠 무서워. 눈 감아, 은별아. 곧 끝날 거야. 총소리가 계속됐습니다. 5분, 10분. 그리고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호팀장이 들어왔어요. 옷에 피가 묻어 있었죠. 확인 완료했습니다. 침투자 셋 모두 사살했습니다. 다친 사람은요? 저희 팀원 하나가 어깨에 총상 입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저는 은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는 떨고 있었어요. 괜찮아, 은별아. 이제 안전해.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과장이 찾아왔습니다. 한진우 씨, 밤에 놀라셨죠? 괜찮습니다. 은별이만 무사하면 침투자들을 조사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이었어요. 전문 암살조죠. 또 올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북한은 집요합니다. 김 과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진우 씨 제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원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모든 것을요. 그리고 미국 이민도 고려해 보십시오. 미국요? 거기가 더 안전합니다. 북한 공작원들이 활동하기 어렵죠. 정부에서 모든 걸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나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은별이도 그 중에 있었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왜죠? 여기는 위험합니다. 여기가 제 나라입니다. 김 과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 나라라고요?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제 나라가 아니었어요. 진짜 제 나라는 여기예요. 대한민국이요. 하지만 위험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은별이를 키우고 싶어요. 김 과장이 한참을 저를 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최선을 다해 보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은별이와 산책을 했습니다. 경호원 둘이 따라왔죠. 아빠, 우리 계속 여기 있어요? 응. 여기서 살 거야. 무서운 사람들 또 와요? 올 수도 있어. 하지만 아빠가 지켜줄게. 은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 강해요? 응. 은별이 때문에 강해.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USB를 복구했습니다. 암살조를 막아냈어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두렵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은별이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여기가 우리의 집입니다. 대한민국이요. 2020년 1월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3개월간의 교육이 끝난 거죠. 수료식이 있었어요.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유롭게 사십시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은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빠,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에요? 응. 우리 이제 한국 사람이야. 그날 저녁 김 과장이 찾아왔습니다. 한진우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당신의 증언을 요청했습니다.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요. UN에서요? 네. 당신이 제공한 정보가 전 세계에 공개될 겁니다. 2개월 후 뉴욕 UN 본부. 저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장에 섰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18년간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일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제가 가져온 정보는 인류를 위협하는 무기에 관한 것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목숨을 걸고 이 정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 딸이 그리고 북한의 모든 아이들이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은별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제 연설이 나오고 있었죠. 아빠 멋있어요. 저는 은별이를 안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마포구 2층짜리였죠. 은별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와, 진짜 우리 집이에요? 은별이가 방방 뛰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한강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차들이 다녔죠. 도면 복구에 성공했습니다. 유엔에서 증언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은별이와 함께 있다는 것,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 은별아, 응?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응, 아빠. 여기가 우리의 시작입니다. 북한에 계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희망은 존재합니다. 자유는 가능합니다. 저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